안녕하세요. 야구로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예, 좋은 승리, 기분 좋은 승리. 오늘 같은 날 라이브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연승했으니까 예,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마이크 설정 잠깐 만지고 왔습니다. 오늘 심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질 때도 원래는 심판 얘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질 때든 이길 때든 뭐 심판들은 팬들이 이름을 모르게 하는 게 가장 좋고 팬들이 경기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심판들이죠. 팬들이 이제 경기 내용에만 아 우리 선수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만 하게끔 해야 되는데 오늘 심판은 심해서 너무 심했습니다. 뭐 이 스트라이크 존 이 분포도만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전제도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심판마다 고유한 스트라이크 존이 형성돼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뭐 그렇다 치고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일관성이라도 있어 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특정 심판이 낮은 공을 잘 잡아줬다 그러면 계속 걔네 팀도 잡아주고 우리 팀도 잡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심판은 그런 게 없어요. 이 심판은 정말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여기 잡아줬다가 저기 잡아줬다가 이런 심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는 팬들이 다 이름을 알 정도로 너무나 유명해서 정말 좀 치가 떨립니다. 다음번에는 이 심판조가 우리 팀에 배정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돌고 돌아서 또 우리 경기에도 나올 텐데 그때는 좀 눈 운동 좀 잘하고 눈 근육 잘 풀어가지고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귀중한 귀한 시간을 내면서 야구를 보는 팬들에게도 대한 예의도 아니고 선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하긴 뭐 예의 지켜달라는 얘기도 안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심판 얘기는 이 정도 하면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러브 자이언츠님 예, 구독자 1만 명. 예. 방송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 구독자 10,000명을 그렇게 좀 계속 얘기했었는데 10,000명이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이고 이제 저는 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롯데가 우승하는 것만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구독자 10,000명은 구독자 10만 명, 뭐 20만 명, 100만 명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덕이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타자들 기록을 한번 쫙 보겠습니다. 이제 황성빈부터 보게 되면 오늘 황성빈 5타수 무안타인데 사실은 오늘 경기도 그렇지만 지금 부상 복귀 이후에 지금 그렇게 타석에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좀 활발하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테이블 세터 특히나 뭐 1번 타자로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황성빈이 5타수 무안타라는 게 조금 유독 눈에 탁 띄는 게 왜 그러냐면 같은 테이블 세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오늘 출장을 했던 박수욱이 3타수에 안타를 못 쳤거든요. 그런데 본래 두 개를 얻어냈죠. 그러니까
테이블 세터는 말 그대로 상을 차리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안타를 치지 못하더라도 출루를 어떻게든 해서 중심 타선으로 찬스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황성빈은 조금 오늘은 많이 좀 부진했다. 그래서 치고 나가는 것도 좋고 기습번트 되는 것도 좋은데 좀 눈야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용규놀이처럼 황성빈도 이제 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상대 투수의 공을 많이 커트를 내가면서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집요한 모습을. 네, 그런 모습의 결과가 굳이 안타가 아니어도 볼넷도 괜찮으니까 좀 눈야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성빈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일도 아마도 1번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황성빈의 스타일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1번보다는 좀 9번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못해서 9번이 아니라 황성빈이란 선수의 성향에 맞춰서 9번에서 또 마음껏 휘젓고 치게끔, 부담 없이 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기아 선발이 2일이니까 좀 황성빈이 1번보다는 좀 밑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박승욱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칭찬을 했지만 두 개의 볼넷도 대단하고요. 특히 9회 말에 볼넷 얻어서 나가서, 사실은 그게 사인이었는지 몰라도 도루를 했죠.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제 세이비 돼서 이제 결승 득점을 했는데요. 이게 박승욱의 쓸모가 엄청나게 지금 롯데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거의 실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안정적인 수비를 해주고 있고, 공격에서도 팀 내에서 그 5월 한정 뭐 50타석 이상 기록한 타자들 중에서 뭐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 뭐 등등등등 해서 다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백업이란 말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정말 뎁스가 박승욱의 존재로 엄청나게 두터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치는 것도 되지만 지금 올해 들어서 눈야구도 되고 뛰는 야구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승욱이 지금 도루 시도해서 한 번도 아웃당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루 성공률이 거의 100%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야구가 갑자기 이렇게 잘 될 수 있을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승욱 같은 경우에도 진짜 칭찬에 칭찬에 칭찬을 더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줄줄이 칭찬할 선수들이 나옵니다. 꾸준히. 이제 전준우 같은 경우에 4타수 2안타, 볼넷 1개 2득점인데, 전준우의 타구를 보게 되면 뭐 잠실에서의 투런을 쳤을 때는 당겨서 쳤지만 전반적으로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타구들이 향하고 있죠. 잘 맞은 타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준우가 좀 힘을 빼고 좀 타이밍을 좀 밀어 잡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점점 감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고, 역시 베테랑은 베테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좀 너무 안 맞았을 때뭐 이런 데를 스스로 그걸 슬럼프로 보게 된다 그러면 슬럼프를 스스로 잘 이렇게 이겨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준우가 3번에서 이렇게 또 박승욱이 차려준 이 찬스를 이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뭐 안타 2개, 볼넷 1개 해가지고 3출루 경기를 해줬죠. 이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금 롯데가 잘 되는 팀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신인 선수들도 신인대로 잘해주고 있고, 베테랑들도 베테랑의 역할을 차근차근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톱니바퀴 딱 맞물리듯이 좀 잘 굴러가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준우가 또 그 길고 길었던 부진의 터널에서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 베테랑들에게 지어졌던 부담이 딱 분산이 되니까 안치홍도 오늘 잘해줬죠.
2타수 1안타에 볼넷이 무려 3개였고 1득점에 1타점을 했습니다. 9회 말에 자칫 역적이 될 수도 있었는데 볼넷을 잘 골라내서 찬스를 이어줬습니다. 사실은 안치홍 타석에서도 이상한 또 스트라이크 콜이 있었죠. 그 콜 때문에 이제 또 좀 문제가 있어. 원래 3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참 심판이 정말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치홍이 베테랑의 어떤 품격을 보여주면서 공을 끝까지 잘 골라내서 무사 만루의 기회를 만들었죠. 여기에 오늘 이제 제가 지금 끝내기 안타를 친 노진혁도 있고 지금 베테랑 뭐 전주는 안치홍 칭찬도 했고 박승욱도 칭찬을 했는데 저는 진짜 이 선수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동이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걸 떠나서 뭔가 정말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이게 넘어갔어야 되는데요. 이 장면. 보고 또 보고 해도 질리지가 않죠. 이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윤동이를 보게 되면은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여유가 있어요. 이 선수가 솔직히 무사 말루, 9회 말 무사 말루의 찬스에서 이제 2년 차 되는 거의 뭐 신인급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엄청 쫄 것 같거든요. 긴장돼서 뭐 긴장돼가지고 표정이 완전히 이게 굳어 있거나 뭐 이럴 것 같은데 어, 실실 쪼개면서 아니 이게 무슨 베테랑도 아니고 저 그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눅 든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윤동이는 물론 이게 넘어갔으면 전국구로 이제 이름을 날리는 그렇게 됐겠지만 안 넘어간 게 좀 너무나 아쉽습니다만 이 파울 홈런만으로도 롯데 팬들에게 저 선수 누구야? 아니면 기아 팬들에게 야, 쟤 누구야? 이런 인상은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동이는 꾸준하게 지금 페이스가 좋을 때 팀에서 계속 푸시를 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동이는 정말 매력적인 선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또 윤동이 관련해 가지고는 또 간단하게 또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그때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또 스타 노진혁이 나왔습니다. 4타수 1안타 1타점인데 결승 타점을 기록을 했죠. 근데 재밌는 게 이 마지막 타석을 제외하고 첫 처음에 나왔던 그 타석들은 정말 희말이 하나도 없는 매갈이 없는 노진혁이 좀 기운이 빠졌나? 컨디션이 안 좋은가? 왜 저렇게 뭐 무기력하게 삼진당하고 타구가 왜 저렇게 힘이 없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노진혁이 올해 롯데에서 WPA가 가장 높은 선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스에 가장 강한 팀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타구를 많이 날리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노진혁이잖아요. 역시 스타. 그 다음에 WPA가 괜히 높은 게 아니다. 이걸 보여줬죠.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고 팬들을 더 뒤집어지게 만들 거였으면은 성담장이 거기에서 살짝 고개를 숙여줬으면 끝내기 말로 홈런이니까 훨씬 더 극적이었을 텐데 노진혁 그 딱 치고 나서 1루까지 여유 있게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짜릿하고 찌릿하고 이 맛에 야구를 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진혁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어떤 그 기록을 하나 봤는데 스태티지에서 롯데 역대 통산 유격수 있지 않습니까? 롯데라는 팀의 역대 유격수의 통산 기록 WAR을 쫙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봤는데 정렬을 했는데 거기서 노진혁이 벌써 지금 순위권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죠, 그죠.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노진혁의 활약에 대해서는 정말 깔 게 없습니다. 깔 게 없어. 최근 들어서 근데 이제
정면 타구 같은 거 실수하거나 송구에서 이제 미스를 하는 좀 수비에서 미스하는 부분이 좀 있었다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 체력적인 좀 부담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또 어저께 말로 홈런을 친 이학주가 또 컨디션이 좋으니까 노진혁이 여차 좀 안 좋다 싶으면 이학주 쓰면서 서로 이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유격수를 기용을 한다 그러면 롯데가 유격수 부분 유격수 쪽에서의 구멍이 절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쉬어갈게요. 쉬어간다는 게 채팅창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짱이님 구독자 10,000명 축하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뭐지 자이언츠 TV가 구독자가 16만 명인데 제가 10,000명이라고 하면은 이게 엄청난 거죠. 보잘것없는 롯데 팬 일개 롯데 팬인데 의미 있는 10,000명을 찍다니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 박승욱 도루 성공 100% 맞군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보게 되면 한동희 얘기들이 또 있고요. 이제 윤동이가 잘하니까 윤동이가 찐동이가 됐군요. 하이니님 반갑습니다.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호야님이 고승민 요즘 보면 너무 마음이 급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결정적인 또 볼넷으로 찬스를 이어줬죠 오늘. 뭐 이렇게 눈야구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타격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하면 살아납니다. 이제 계속 슬럼프로 꼬라박는 선수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눈야구가 안 되는 거죠. 눈야구를 못하게 되면 성관이 무너지고 스트라이크 존이 무너지면 더 꼬라박는 건데 아까 고승민은 또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또 스트라이크 존에 심판의 장난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볼넷을 얻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칭찬 오늘 경기에 한해서는 칭찬해 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챔피언스 필드에서 롯데 승리를 외칠 거예요 님께서 지금 DKTV 라이브 하고 있나요? 팬들이 한동희 성토 중이다. 한동희 성토 받아도 싸죠. 이제 노진혁까지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한동희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동희 웃자면 좋을까요?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한번 대안을 얘기해 보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성적인 분들이고 온건한 분들이고 좀 야구를 분석해 가면서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한동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한동희를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리고 지금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딱 봤을 때 이 선수가 지금 오늘 경기를 보면서 오늘 경기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와, 씨,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딱 든 게 뭐였냐면 그 최용우의 땅볼을 물론 강습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거를? 시프트가 걸려 있었고 그러니까 한동희가 삼류간 한 가운데쯤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로 타구가 왔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거를 빠뜨리더라고요. 물론 빠뜨린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보면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속으로 혼자서 집에서 야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정면 타고 아니면 그러면 하나도 못 맞겠다는 뜻인가? 삼루수로 있을 때도 삼류관 타고 조금만 깊은 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철푸덕이고 옛날에 그 김민수가 대굴대굴 민수 막 이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수비하다가 굴러가지고 대굴대굴 민수 막 이런 대굴대굴 수비 이런 약간 비아냥 섞인 별명이 붙었었는데 한동희는 그냥 철푸덕입니다. 제가 볼 땐 제가 뭐 야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푸더크가 돼서 발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몸을 먼저 던지지 않습니까? 몸을 던지는데 그게 잘 안 맞아요. 몸을 던지는 타이밍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한동희가 몸을 날리는 타이밍 오히려 한동희는 앞으로 짧은 타구를 대시했을 때 숏바운드 맞추는 거는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좌우 쪽에 커버가 너무 안 되고 수비 범위가 좁다라는 게 너무 좁으니까 오늘 그 최용호 타구를 그렇게 처리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삼루수가 이게 되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루로 간다고 해도 또 문제입니다. 1루로 간다고 해도 지금 좌우 폭이 그렇게 좁아 버리면 그래서 저는 한동희가 그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때도 못 쳤잖아요. 공격에서 거의 기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는 그래도 수비는 곧잘 괜찮네. 그래서 수비형 삼루수 한동희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4월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가 있으면 공격이 잘 안 되면 수비라도 잘해야 솔직히 말해서 쉴드를 칠래도 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겨우내 무슨 수비 훈련만 했나 보네. 근데 지금 한동희를 보면 지금 5월달 한동희는 타격에서는 이제 안타를 좀 많이 치고 있어서 타율 자체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수비에서 또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동희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수비가 잘 안 돼도 일발 장타가 있는 선수가 한동희다. 이게 평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동희는 그런 평가에도 그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지성으로 한동희를 싫어해서 한동희 안 튀기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희는 아마 오늘 경기에서 경기 중반에 그것도 경기 후반도 아니고 6회에 대타로 교체된다? 이런 경험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없었을걸요? 상당히 선수 스스로가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받아야 되고요. 오늘 서튼 감독이 한동희를 빼고 그 자리에 고승민을 넣은 거는 뭐 서튼 감독 나름대로 뭐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선수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혹은 충격요법 이런 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한동희 그렇게 6회 빼는 거 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부상이 아니고서는 한동희는 좀 잘 각성을 했으면 좋겠고 마음 같아서는 한 열흘 정도 2군 가서 감을 잡고 오는 게 어떨까. 지금 오늘 맨 마지막에 정훈 얘기를 할 텐데 정훈 같은 경우에도 2군 가서 오랫동안 좀 감을 잡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희는 좀 2군으로 갔다 와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마이크 소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마이크 볼륨이 너무 작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확인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하고 다 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뭐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뭐가 됐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최대한 마이크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돼서 한동희는, 그러니까 지금 팀이 여유가 없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그래도 지금 두 자리, 그러니까 승패 마진이 플러스 11인가 그런 상황이고 리그 3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의 여유가 절대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희의 그 대타 자원으로 이제 박승욱이 또 잘하고 있으니까 한동희보다는 박승욱을 조금 더 활용을 하는 그런 경기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팀에 여유가 없을 때 한동희를 빼는 거는 서로 간에 좀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선수나 팀으로나. 근데 이제 팀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동희를 2군으로 보내고 그 자리 그 사이에 좀 감을 잡아서 올라오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한동희라는 선수가 또 스타성도 있고 개인 팬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네가 뭔데 한동희를 2군 내 보내라 마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게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남은 시즌에 더 잘하기 위해서 일보 후퇴를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강남 보면 유강남도 오늘 WPA가 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노진혁이랑 비슷하죠. 계속 사푸다가 결정적일 때 안타 쳐서 중요한 2타점, 추격의 2타점 만들어냈고,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유강남이 그 보통 안타를 치고 나서 우리 롯데 타자들이 요즘에는 원래는 그 승리의 만두 세레모니를 하지 않습니까? 손을 펼치는. 근데 유강남은 오늘 기러기래 갈매기 날아가는 그런 세레모니를 했는데, 그 세레모니를 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전 화면을 보게 되니까 전준우하고 유강남하고 서로 간에 약간 그런 개인 세레머니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강남도 충분히 좀, 이게 유강남이 못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면 기록으로 보면 땅볼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땅볼 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게 좀 지표로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유강남의 타구들은 물론 그냥 평범한 플라이가 될지언정 공이 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강남도 제가 볼 때는 곧 좀 타격감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땅볼보다는 라이너성 타구라든지 뜬공 타구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이게 좀 좋은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아, 유강남은 원래 그렇게 세레모니를 했습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유강남이 그리고 최근에 LG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도루 저지를 잘하고 있죠. 제가 볼 때 유강남이 약간 LG전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그 롱택이라고 하는 2루 송구에도 좀 자신감을 얻은 거 아닐까. 오늘도 박찬호를 잡았죠. 기아에서 가장 발이 빠르다고 하는. 그래서 유강남의 송구 쪽도 지금까지는 많이 너무 부족했고, 아직 뭐 도루 저주율 자체가 20%를 훌쩍 넘기거나 이런 것도 아닌 상황이니까 좀 아직까지도 불만족스럽긴 한데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도루 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김민석도 오늘 2타수 1안타로 또 안타 신고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을 이야기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루키 타자들 중에서 최다 안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 봐야 될 것 같고, 오 정훈, 자이언츠 정훈,
예, 정은 올라와서 간만에 신바람 나는 개라리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알토란 같은 활약이었죠. 이 정훈이 좀 저는 오늘 찡했던 게 2타점 적시타를 쳤을 때는 아, 정훈이 돌아왔구나. 이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그냥 즐거웠어요. 반갑고 즐겁기만 했습니다. 정훈이 그 대타로 들어가서 2타점, 기아 자완 이준영을 상대로 2타점에 역전 이게 딱 득점을 했을 때 타점을 올렸을 때는 그냥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 두 번째 안타 치고 2루로 전력 질주할 때 전력 질주하고 2루 베이스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좀 이제 좀 아팠겠죠. 통증을 참으면서 거기 걸터 앉아 있을 때 아, 솔직히 오바 한 스푼 더 해가지고 조금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아, 정말 이 선수가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안타 치고 득점 올리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오늘따라 뭐 이렇게 좋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이제 30 중반을 훌쩍 넘은 선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격감이 너무 안 좋아서 2군에서 떼약볕 아래서 어린 선수들과 땀을 흘리던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검게 그을린 얼굴을 가지고 1군 올라와서 이런 결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참 너무나 너무나 좀 감동적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좀 그래서 오늘 정훈이 두 번째 안타 치고 2루 베이스에 슬라이딩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들어가고 나서 세이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걸터 앉아서 장갑을 털 때 참 짠했고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훈이 2군 내려가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와서 이렇게 잘하는 걸 보게 된다고 하면 한동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한동희도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 선수 스스로가 혹시라도 나를 뭐 나 한동인데 내가 한동인데 날 못 믿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뭐 대도 않는 자존심 이런 거 하지 말고 팀을 위해서 그리고 길게 보고 본인을 위해서 좀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아시안 게임 승선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아시안 게임 승선을 놓고 경쟁하는 선수가 노시환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삼루수 포지션이니까 물론 한동희도 데려가면 데려가겠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볼 일은 없겠지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롯데 팬들이 왜 한참 잘할 때 내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이번 시즌 못한다고 해서 나 2군 가라 마라 하냐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 선발 스타팅 안 나온다고 해서 삐지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타자들에 대해서 한번 쫙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채팅창 한번 볼까요? 네, 소리 잘 들린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음, 김자이언츠님께서 오늘 자티비에서 전역 선수를 많이 개인적으로 누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 방송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홍민기를 상당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민기가 처음에 지명을 받았을 때부터 이제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홍민기에 대한 평가를 우연찮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우연찮게. 잠시만요. 이 만 원이 뭡니까? 아우 정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공교롭게 구독자 10,000명 됐는데 그거에 의미를 두셔서 만 원을 주신 거 아닐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방은 제가 저 채팅창을 잘 안 읽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그래서 저는 홍민기 얘기했죠. 홍민기에 대한 평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켜본 약간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 현장에 계신 분한테 듣고 나서 그때는 롯데가 홍민기를 찍는다, 뭐 선택한다는 얘기를 듣기 전이었거든요. 선택하기 전이었는데 홍민기의 워크의식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 좋은 평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런 선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선수 데려오면 좋겠는데 했는데 롯데가 데려왔어요. 근데 대신 와서 좀 너무 부상도 있었고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고 해서 좀 아쉽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민기를 좀 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지명 순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때 들었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꾸준히 홍민기를 밀고 있습니다. 가버님께서 잭렉스 언제 옵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게 오피셜은 아니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지금 재활군 내려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뭐 부상이 심해져서 내려간 건지 아니면 어차피 또 다시 또 무릎에 대한 관리를 더 해주기 위해서 내려간 건지 몰라도 재활군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다음 주 빨라야 뭐 주말 이렇게. 근데 지금 혹시 이거는 선수의 부상 관련한 거는 어지간해서는 오피셜이 뜨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말 3연전에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수강님께서 렉스 진짜 무릎 때문에 고생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무릎이라는 게 그때 제가 볼 땐 팀에서도 좀 아리까리하고 있는 거 아닐까. 말로는 뭐 좀 충분하게 재활하고 올려보낸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한 가지 무조건 기다리고 믿음만 준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금 그 오그레디인가? 오그레디 맞죠? 오그레디가 그렇게 식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넋놓고 있다가 얼마 전에 지금 뭐 계약 해지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선수를 못 뽑고 있어요. 롯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쭌쭌쭌쭌쭌쭌쭌. 지시환. 지시환 또 부상이다. 뭐 조금만 부상이라고 하는데 음, 이 지시환 그렇네요. 쭌쭌쭌쭌쭌. 호야님, 채팅창 잘 안 보냐고요? 네, 채팅창을 이게 제가 이제 다른 스트리머들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채팅창을 보면서 소통한다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걸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되게 개꿀이겠죠. 가만히 있고 채팅창 많이 올려주시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 한동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한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이제 막 얘기해 주시면 또 가만히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꿀일 텐데 그게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는 건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 기록 얘기하면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제 뭐 방송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다가 중간중간 끊고 채팅창 읽으니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쭉쭉쭉쭉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르케님도 오셨네요. 예, 멤버십 가입자분들 다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쭌쭌쭌 쭌쭌쭌
김자연츠님, 김동혁은 오늘에 볼 수 있을까요? U23에서 인상 깊게 봤는데 보기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2군에서 너무 많이 아직까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역으로 전역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운동을 시작한 건데 타율이 얼마 전에 봤는데 1할이 안 되더라고요. 2군에서. 김동혁은 조금 더 이제 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아시안 게임 가는 거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님께서 나균환, 박세웅, 김진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박세웅, 김진욱, 정복은 이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정복은을 왜 넣냐? 지금 그 23세인가 24세 이하의 포수가 없을걸요? 리그 전체를 탁탁 털어봐도 그 키움의 김동헌인가? 걔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정복은이 가장 포수로는 1군 누적 이닝도 많고 그래가지고 정복은 전 데려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레이브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건수는 왜 안 나오냐? 예, 호야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네요. 팔꿈치 뼈 조각이 있어가지고 통증 때문에 좀 송구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치는 것도 보게 되면 오른쪽이 이제 당겨줘야 되잖아요. 왼쪽이 밀어주는 거고 오른쪽이 좀 회전을 할 때도 좀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 치고 나갔을 때도 오른팔을 계속 터는 걸 보면 통증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그리핀님께서 1만 축하한다고 예 감사합니다. 중립적으로 님께서 박진 배영수 코치가 엄청 칭찬했다는데요 라고 하셨고 이 선수가 너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어, 사실은 그러면 박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완이었구나. 예. 여튼 예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오늘 타자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투수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수들. 오늘 투수라고 하면 나균환이 정말 경기 초반에 뭐 심판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끝이라고 해도 6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균환이 확실히 선발 투수로서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지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꾸역꾸역 좀 답답하더라도 계속 상대의 예공을 피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경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역할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어, 나균환이 잘 버텨주고 이닝을 끌어줬기 때문에 역전을 할 수 있었고 끝끝내 9회 말에 6대5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디딤돌을 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균환 다음에 나온 선수들이겠죠. 나균환 다음에 나온 선수들이 이제 특히 구승민 안타를 3개나 맞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초구가 147까지 찍혔거든요. 직구 고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나치게 포크볼을 좀 많이 던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상대 포수 신범수하고 류지혁한테 맞은 안타 마지막 그 박찬호한테 맞은 거는
후르코 성이고 뭐 텍사스 안타였으니까 불운이라고 치고, 근데 그 전에 신범수하고 그 류지혁, 맞죠? 류지혁한테 맞은 안타는 좀 아쉬웠다. 볼 배합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냥 직구로 윽박질렀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직구 구속이 좋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구승민의 컨디션은 직구 구속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구승민의 직구 구속이 140 후반에 나오면 컨디션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직구를 조금 더 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구승민이 오늘 아마 20개 조금 넘게 공을 던졌는데 그간을 오래 쉬었으니까 아마 내일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20개 언저리를 끊어준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오늘 불펜 중에서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김진욱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김진욱은 그 좋은 공을 가지고 이 뜬금 볼넷이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는 게 좀, 그러니까 이번 시즌 엄청 잘하고 있는 거는 칭찬에 맞지 않고, 김진욱이 아시안 게임에도 갈 것 같고 향후 롯데에 아주 좋은 주축 선수가 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거 먼저 깔게요. 그런데 이번 시즌 아무리 뭐 평균 자책점이 2가 되지가 않고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이렇게 해도 9이닝당 볼넷 허용이 너무 높습니다. 9이닝당 볼넷 허용이 여전히 볼넷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용우를 상대로 그 좋은 공을 왜 그렇게 날리게 던질까요? 최근 들어서 김진욱의 등판이 잦았다라는 게 원인일까요? 제가 볼 때는 원인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김진욱은 안정감을 좀 늘려줘야 된다. 이게 볼넷이 아니라 차라리 승부 들어가서 안타를 맞으면, 아, 내가 이 공을 던졌을 때 이렇게 안타를 맞았네. 이게 뭔가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어,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계속 스트라이크 존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볼만 던져가지고 볼넷을 허용을 하고, 그 결과 결국에는 이제 또 실점을 하는 빌미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진욱은 좀 이렇게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에 좀 기복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즌 전체 기록을 봤을 땐 9이닝당 볼넷 토용 수치를 낮추는 게 김진욱의 가장 지상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진욱의 9이닝당 볼넷 토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9이닝당 볼넷 토용은 여러분들의 기준은 아마 보시는 분들마다 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면은 나는 만족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김진욱의 9이닝당 볼넷 토용이 이번 시즌에 6.45입니다. 6.45. 근데 이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9이닝당 볼넷 토용을 한 3점대, 3.5 정도를 기준으로 그냥 잡는다라고 했을 때도 거의 2배 육박하는 거니까 볼넷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던져주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확실히 나아진 것도 맞고, 그렇지만 볼넷 토용은 확실히 줄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상수도 피안타 2개를 맞았죠. 사실은 피안타가 하나가 더 있을 뻔했는데 안치홍이 잘 막아주면서 안타는 하나 줄였고, 이제 김상수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맞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김상수에 대한 등판 관리 이 부분도 팀에선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깨 염증이라고 하죠. 최준영이 내려가 있는 게 지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대목을 보게 되면. 그래서 김상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팀이 필승조로 계속 쓸 거는 확실한데, 지금 맞아 나가는 걸 봤을 땐 조금 관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지금 김진욱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제 최지민 얘기도 하셨어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최지민 의식하는 느낌. 왜냐면 강릉고 1년 후배기 때문에 조금 뭐 의식할 수도 있겠죠. 가보님께서 김진욱이나 이일이나 똑같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볼넷 얘기하시는 거 볼넷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일 선발 기아 선발 이일인데 이일이의 볼넷 생산도 많잖아요. 그래서 롯데 타자들이 너무 덤비고 물론 좋은 공은 쳐야 되겠죠. 좋은 빠른 카운트에 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너무 덤비지 말고 유인구에 속지 않는다.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존을 조금 좁혀서 본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상수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김원중도 오래 쉬고 나왔는데 볼넷 하나를 줬지만 최용우를 삼진으로 잡으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그래도 롯데 불펜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모습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경기는 그래도 경기에서 계속 앞서 나가면 동점 주고 앞서 나가면 동점 주고 그래서 불펜이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끝끝내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게 올해 롯데 불펜의 달라진 모습이다. 롯데 불펜들이 오늘 경기에서는 그간 많이 안 던졌던 선수들이 오랜만에 마운드에 올라서 좀 몸을 풀었다. 0점을 잡은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내일 또 등판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뭐 이인복 얘기와 심재민 얘기가 있네요. 채팅창에. 심재민도 올라오게 되면은 김진욱의 부담을 많이 줄여질 것 같고요. 이인복 이인복도 2군 경기 등판에서 괜찮았죠. 최고 구속은 140km 초반에 머물렀는데 워낙에 투심러니까 공이 뭐 145 후반 이렇게 던지는 선수도 아니었고 140km 넘게 던졌다는 걸 보게 되면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이언즈 TV에 나와서 인터뷰했을 때도 이인복 스스로가 통증 없고 몸 괜찮으니까 팀에서 불러주면 언제 불러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몸의 준비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인복이 오면 뭐 쓰임새가 상당히 좋아지겠죠. 뭐 선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롱 릴리프가 될 수도 있고요. 사나님께서 이인복 구속이 140km 후반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141, 2 이렇게 찍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최고급 구속이었나 보죠? 평속은 130km 후반이었나 보죠? 제가 그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김자연치님께서 신인들이 볼넷이 많아지는 게 러닝을 많이 안 해서라는 정민철 해설의 말이 있었다. 근데 이제 정민철 해설위원이 바로 전까지 이제 단장을 했었죠. 한화 단장을. 그러니까 저 경험칙은 아마 한화 한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보통 선수 출신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 현역 때에 배운 그 방식에 기초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볼넷이 많다라는 것은 복합적인 부분이지 뭐 러닝을 하지 않아서 하체가 불안해서 라는 뭐 어떤 그 원인 하나만의 으로 나오는 결과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카우보이 A밥, 카우보이 B밥이 아니라 카우보이 A밥이시네요. B밥보다 더 낫다. 이런 건가요? 지금 이거 느끼셨죠? 제가 이러니까 채팅창을 잘 안 읽으려고 그래. 채팅창을 읽으면 이렇게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썩은 드립들이 나온단 말이죠. 여튼 간에 카우보이 A밥님께서 기아 불펜진 소모시켰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반대로 보게 되면 이제 기아의 투수 코치나 감독은 왜 저렇게 운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의문이 들죠. 오늘도 최지민을 공 30개 넘게 던지게 했어요. 그럼 내일은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지민이 실질적인 지금 마무리인데 정혜영이 없잖아요. 기아의 마무리. 원래 마무리 정혜영이 지금 2군 내려갔기 때문에 마무리가 없거든요. 그럼 최지민 믿고 내린 건데 오늘 30개 넘게 던지게 했다. 그럼 내일은 안 쓴다는 건데 참. 그리고 지금 장현식도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어요. 그럼 내일 못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기아 불펜에서 핫했던 곽도규가 금요일 날 경기에서 30개 넘게 던졌어요. 오늘 쉬었으니까 내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우리 팀 아닌 이야기라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 정도는 뭐 욕하는 게 아니니까 불펜들이 롯데를 상대로 너무 많이 던져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좀 이득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필승적 그렇죠. 우리는 다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오늘 구승민이나 김원중이나 좀 많이 던지기 뭐 20개 넘게 던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휴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도 뭐 멀티 이닝은 당연히 안 되고 한 1이닝 정도는 당연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좀 아파서 좀 물 좀 마실게요. 임재훈님, 곽도규 선수는 폼이 와일드한 면이 있다 보니까 제구력이 아직 뒷받침되지 못한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경기 롯데와의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곽도규가 약간 센세이션한 활약이었죠. 그래서 기아 팬들이 이런 말 쓰던데요. 승낙 스쿨? 그 손승락이 2군 지금 감독입니까? 기아? 거기에서 이제 잘 만져가지고 선수들 구속도 좋아졌고 제구도 괜찮았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곽도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랑 경기에 올라왔길래 봤는데 좀 진담을 뺐죠. 30개 넘게 던지고 1이닝만 던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일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수들 불펜 운영하기엔 기아가 좀 많이 지금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준호님께서 박경태님도 왜 이렇게 투수 운영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박경태님도 투수 출신이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불펜으로도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다 기자 출신이고 기아 관련한 영상을 방송하시니까 뭐 기아도 뭐 어떻게 근데 그거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이번 주말 3연전 앞두고 기아 김종국 감독이 그 소위 말해서 입터한 거 기사 내용이 아마 제 기억에 기반해서 말씀을 얘기를 하면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냐면 롯데를 잡고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선발진의 조정을 좀 했다. 좌투수를 뭐 표적으로 등판시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한번 어딘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섣불리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기다려 보세요. 아, 찾았습니다.
방송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볼게요, 화면에. 네. 원래대로면 우천 취소로 메디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롯데를 꺾기 위해서 양현종을 첫 경기에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이일이를 비롯해서 모든 좌완 투수들이 집중 투입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맞아 떨어지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감독으로 칭송을 받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지금 첫 두 경기를 내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감독이 좀 답답하고 고지식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지언정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얘기만 우리 경기력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경기 리뷰만 해주면 딱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뭐 재미없고 심심한 인터뷰지만 우리 팀이 이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말 시리즈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무리하지 않는 경기력을 보이도록 하겠다. 컨디션 좋은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좀 활용을 하면서 최선의 경기력을 좀 보여주겠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좋을 텐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경기, 3연전 하기 전에 보고, 솔직히 좀 극딜을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이 감독 말대로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입 닫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경기를 이기고 나니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감독은 딱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김종국 감독은 자신감의 표현이었겠죠. 그리고 이 발언으로 인해서 선수들을 좀 더 집중력을 높이고 싶은 그런 감독의 의도도 있었을 거고, 되게 의도야 뭐 되게 좋았겠죠. 사실은 이게 뭐 나쁘게만 봐서 롯데 팬을 자극하고 롯데 선수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그냥 막 언론 좀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좋은 의미였겠죠. 반대로 우리 서튼 감독도 앞으로 긴 시즌이 남아 있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전형적인 그 립 서비스 정도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소위 말해서 입 털어가지고 입초사 떨어가지고 괜히 이제 불 지르고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이브님께서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할지니 예 명언입니다. 위쪽 염씨나 김종국이나 그 저 위쪽 그 팀 같은 경우에는 고맙죠. 지금 우리가 2승 하는데 거기도 계속 이겨버렸으면 SSG는 계속 이겼잖아요. 계속 이겨버리면은 좀 문제가 될 텐데 그 팀은 좀 져줘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위랑 두 경기 차이고 2위랑 한 경기 차이죠. 그래서 내일 이 기세로 세위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또 내일 가장 먼저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2시에. 그 경기 딱 이기고 속 편하게 NC 응원하고 SSG 아니 저 뭐야 키움 응원하면 되지 않을까. 키움도 참 경기 안 풀리더만요. 계속 한 점 차이로 끝내기로 지는데 거기도 거기 뭐 남의 동네 신경 쓸 일은 없고
우리 팀 내일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전 개인적으로 이리가 볼넷으로 좀, 좀 뭐라고 그러지?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경기 아마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일이가 볼넷이 아니고 제구력 좋게 계속 스트라이크를 던진다. 이랬을 경우에 롯데 타자들이 양현종을 한번 털었잖아요. 그 양현종을 대비해서 기아의 왼손 투수들을 대비해서 그리고 이번 시즌 왼손 투수들을 공략 못했다는 것을 대비해서 롯데가 이태현하고 김태욱을 데려와가지고 라이브 피칭을 시켰고 그걸 타자들이 치면서 감을 잡았다고 하죠. 그 감이 그 양현종을 무너뜨렸던 감이 그대로 살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리가 스트라이크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그래도 우리 타자들이 무기력하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된다는 것은 내일이 공중파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롯데가 야구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력의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경기력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작동을 해서 우리의 어떤 뒷덜미를 잡을 것 같다. 이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롯데 선수들의 집중력과 최근 경기력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겠죠. 이것도 궤변이겠죠. 롯데가 잘하면 어떻게든 간에 기승전 롯데 잘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겼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텐데 순위표를 보게 됐을 때 뭐 탑대가 되면 1등을 하면은 정말 기분은 좋지만 사실은 저 마음속 한편 깊숙하게 있는 건 1등 말고 지금 3등도 괜찮은데 4등, 5등을 저 멀리 떨어뜨리고 싶거든요. 4등, 5등은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4등, 5등이 우리가 안 지는 것만큼 4등, 5등도 잘 안 져가지고 지금 거의 꽤 오랫동안 한 4경기 반에서 5경기 차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걔네들도 지긋지긋하니까 저 멀리 떨어보내고 싶다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라. 그래서 항상 경기 순위표를 보게 되면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중간을 봅니다. 근데 또 NC도 안 지고 있고 좀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게 3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것도 너무 기분 좋고요. 아, K바우님, 예,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 어쨌든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 놨고, 다음 주에 KT와 삼성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 쪽에 또 악재가 하나 터졌죠. 구자욱의 지금 햄스트링이 부상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구자욱이 아주 바싹 컨디션 올라왔는데, 삼성으로서는 엄청난 악재죠. 반대로 이제 삼성을 만나는 팀에게는 이제 가장 무서운 타자가 지금 부상으로 이탈됐기 때문에 반사적인 또 이득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롯데가 다음 주에 KT와 삼성을 만나는 것도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 4위, 5위를 저 멀리 좀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하이니님께서 이일이가 던지는 공의 스트라이크가 하이존이라서 롯데 선수들, 특히 잘하는 선수들하고 상성이 잘 안 맞긴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 변수가 있죠. 또 심판이 어떤 심판을 할 것인지. 또 이일이가 하이볼 던지는데 그거 안 잡아주면 또 다 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이 KBO 심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스트라이크 존 전체를 활용하는 투수가 나와도 지금 제가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리의 하이 패스트볼을 과연 심판들이 잡아줄 것이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접대 플러코도 공략존이 하이존이던데, 근데 이제 플러코의 차이가 있죠. 플러코는 그 하이존 던진 게 약간 커터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공이 포심으로 던진 하이볼이 아니고 약간 공이 살짝 꺾이는, 그러니까 좌타자들도 공략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공이었다. 근데 대신 이일이는 이제 포심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데 어쨌든 심판의 또 성향이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립적으로님께서 다음 주 원태인 만난다고 하셨는데 원태인 요즘에 잘 던지나요? 원태인도 뭐 그 개인 사생활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술자리 사진 또 있어가지고 보면서 이 선수도 무슨 구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짤 보고. 근데 뭐 요즘 잘 던지는지는 모르겠네요. 음, K바우님께서는 예, 박명현, 홍민기 등등 이제 전역한 선수들이 반갑다라고 하셨고, 예, 저는 그 중에서 홍민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개장님께서 다음 주 고용표도 나온다. 지금 고용표도 퐁당퐁당이더라고요. 물론 우리 만날 때는 퐁일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컨디션이 그렇게 완벽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도 한번 털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제발. 나사를 반대로님. 오늘 직관하신 분들은 그냥 끝내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으셨을 것 같고 정말 부럽습니다. 김용경 님도 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뭐 오늘 뭐 경기 리뷰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내일 경기에 대한 프리뷰도 아까 이일이 그다음에 기아 불펜 운영이 좀 애매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뭐 얘기는 다 된 것 같고요. 방송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보통 방송을 키는 게 11시 정도에 방송을 키잖아요. 근데 그때 거진 뭐 DK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 방송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는 뭐 오시는 걸 막지는 않지만 아까 제 방송 스타일에 대해서 채팅창에도 나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떤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제 얘기만 막 줄창하는 사람이라 뭔 소리라는 거야? 여튼 방송을 최대한 이게 자주 키려고는 하는데 타이밍을 잘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1시 정도를 고정 시간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좀 이때쯤 야구로 방송 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잡아서 공지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 또 수입을 하게 되면 내일도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반드시 이기길 저도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주셔가지고 구독자 10,000명 된 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모두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